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 피플. 오늘은 특별 회차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 자, 오랜만에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 뮤뮤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다음 회차를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풀방이 되는 거는 이제 지금 회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10월 28일 밤 10시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회차가 83회차인데 83회차에서는 이제 뮤뮤씨가 끝자락에 오셨기 때문에 일단 뭐 끝자락에서 잠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일하고 집 하고 일하고 집 가고 일하고 집 가고 있어요. 네, 얼굴에 헛되게 드러납니다. 예. 그래도 조만간에 어디 갔다 오신다고. 아, 출장 보내셨잖아요. 아, 예. 제가 그렇죠. 예, 출장 안에 출장을 보내드려서 오늘 아니 되게 웃긴 게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송금을 해도 되잖아요. 굳이 돈을 뽑아서 날래요. 참 웃긴. 그래서 은행 가서 저기 바꿔왔습니다. 함정해 왔습니다. 네, 하여튼 잠깐 이제 아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방점만 찍고 오신다고 합니다. 스캠이랍니다. 스캠. 네, 스캠으로 잠깐 옆 동네 갔다 오신다고 해서 요청 살짝 드렸습니다. 카르마 씨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회사를 그만뒀고요. 오. 얼마 전에 퇴직금이 들어와서 아. 이제는 여기랑 끝났구나 오. 하는 심정으로 있고 지금은 그래도 일구하고 빨리 있는 줬다. 백수입니다. 그래도 빨리 줬다. 아니, 다행이다. 진짜 빨리 나왔는데. 돈은 잘 줬어요. 돈은 좋았어. 돈 주는 거는 밀린 거 없이 좋은 회사였어요. 예, 좋은 회사였습니다. 돈 잘 주는 게 진짜 요즘 베스트가 됐어. 그쵸. 복지가 좋은 것도 당연히 좋은데 이게 제때 들어오는 게 좀 나는- 겪어보면 이게 참 안 되는 데가 아니 많아요. 그렇게 안 많아요. 주는 데를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신기하다니까요. 저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저도 그 30대 되기 전에 회사들은 다 그런 게 정확했거든요. 근데 30대 넘어가고 나서는 와 진짜 여러 번 당해서 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조선이 뭐니 뭐 앞에서 분위기가 뭐 그 사람이 그 대표가 뭐 그 회사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이게 몰라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몰라요.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어떻게 개차반인지 뭐 스타트업이니 유니콘이니 뭐 엄청나게 뭐 우리가 무슨 플러스 투자를 받았다느니 뭐 모릅니다. 이게 가서 봐야 돼요. 월급 잘 주는 게 좋은 네, 거예요. 월급 잘 주고 뭐 챙겨줄 거 잘 챙겨주고 그게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 권리 좀 주장할 수 있는 거 뭐 나 쉴 때 좀 쉬고 싶다라고 내가 월차에서 쓰겠다는데 그런 것만 안 막으면 베스트 같아요. 저 그래갖고 일찍이 빨리 손절치고 나왔잖아요.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점프를 저희 기준에서는 점프 그나마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널 잘 뛰어야죠. 네, 널 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뛰어야 되는데. 네, 잘 뛰시겠죠, 뭐. 아니 가려운 데가 부르질 않아? 뭐 너콘 있는데. 곧 부르겠죠, 뭐. 저는 지금 할부금과 전쟁을 진짜 맞아. 요즘 걱정이에요.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끝났다 싶어서 이제 좀 뭔가 여유가 좀 생기겠지. 또 뭐 샀어요? 아니요. 아니 그냥 나 고발할 게 있는 게 네. 얼마 전에 만났어요. 네. 또 살려 그랬어. 뭘 살라 그랬는데요? 뭐 맞아. 나도 나한테서 뭐 물어보는 것 같던데. 나 그거는 내용물을 말 안 하려고 하겠는데 플립 5요. 네? 아니 아이폰 유저께서 왜 또 갑자기 플립을 왜요? 갑자기 갤럭시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넣었다가 취소 이렇게 했죠. 업무용 폰으로 갤 플립 5를 사신다고 해서 그냥 업무용으로 쓰실 거면 울트라를 사세요. 그냥 뭐 접는 폰이 좋다 뭐 어쨌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저희끼리의 톡에서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우라통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저럴 약간 바에는. 호신용으로 구매하신다 그럼 말리진 않겠어요. 아니 그냥 보급형 사세요. 보급형 보니까 아니, 3, 40만 원도 있어. 60만 요즘에 원도 있어. 채소마켓 같은 데 가면 왜 굳이 최신형을 사야 되냐는 거죠. 아니 자기 메인폰도 아니고 업무용 서브폰인데 서브폰을 뭘 굳이 새 거를 사려고 그래. 그 약간 손도끼 같아서 쓸만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S5 써봐요. 그거는 차에 굴러도 안 깨지도 그만. 데일밴드 에디션. 예, 그렇죠. 저는 뭐 업무폰 따로 저도 업무폰으로 갤럭시 쓰고 있지만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 쓰시던 폰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선물을 해드리고 어머니가 그 쓰시던 폰을 제가 받아서 왔는데 그거 아직도 잘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는 뭐 깔아놓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뭐 전화만 받고 거기서 이제 업무용 뭐 메시지는 주고 받으니까 뭐 그거 정도 빼고는 아주 아니면- 수월하게 가기 때문에 그 전혀 문제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제가 기사로 하고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광고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SK 쓰시는 분들은 그 SK에서 AI 비서라는 앱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아이폰으로 연결해서 쓰시면은 음성 통화 녹음이 지원됩니다. 맞아요. 아이폰용 요번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된다고 제가 써봤는데 음성 통화 녹음도 되고 플러스로 그 통화 녹음 내용을 TTS로 녹취를 해줘가지고 보여줍니다. 예, 뭐 정확도는 이제 계속 쓰면서 올리는 거긴 하지만 그렇겠죠? 그래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음 파일은 따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보관은 1년 정도라고 하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갤럭시로 이제 그 통화 녹음을 서버 입장 이제 그것도 아니까 써봤는데 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생각하는 분들에서는 오 이거 나이스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해줬는데 그날 바로들 까시더라고요. SK 그 관계자 업무용으로 여러분 듣고 녹음 때문에 계시죠? 그러는 건가요? 근데 뭐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SK 여러분. 그 SK 듣고 계신 군 직원이 있으면은 이런 거 좀 홍보해 달라고. 게임 앱 광고 이런 거 좀 있으면 좀 줘요 좀. 진짜. 회사용 연락처로 걸어놓으니까 갑자기 스팸이 폭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할까 했는데 에이 내 주제에 뭐 하고 그냥 취소했죠 뭐. 아니면 지금 쓰시는 걸 업무용으로 돌리고 그 새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 번호를 쓰시는 걸 업무용으로 돌리시고 그냥 번호 하나 새로 파신 다음에 그러고 버티버 마냥 신품 새로 나온 인생 지 하나 얼마 안 파요. 됐으니까 그걸로 바꾸세요. 꾸리셔도 되겠구만요. 버티버 마냥 새 인생 사세요 한번. 아 판때기 한번 깔아놓고. 그러니까 번호 바꾸는 게 판때기 깔고 바꾸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지. 자, 어쨌든 뭔가 또 늘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텐션을 좀 높일 겸 바로 전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자, 레트로피플 오늘은 저희가 참 이 주제를 정하면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전 그냥 막 던졌거든요. 막 던졌는데 뭔가 일리는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니 마른 걸레 그 물기 짜듯 브레인스토밍하고 안 나오면 너네 못 가 이러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진짜 마른 걸레도 아닌 것 같아. 아무거나 던졌는데 그거를 갑자기 덥석 물어버리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물었죠.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스트리트 파이터 종목의 금메달 우승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뒷북으로 뒷북도 너무 뒷북 아니야? 10월 28일인데? 야, 이거 너무 뒷북인데? 아시안 게임이 한 달 전에 한 달이 다 갔는데 끝난 지가? 왜요? 솔직히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시안 게임이 벌써, 아시안 게임이 뭐야? 패럴림픽도 끝났겠다. 패럴림픽 끝났죠. 이거 패럴림픽도 진짜 끝난 마당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개혁지 주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억제 개혁질한 좀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겸사겸사.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 이유가 짤막하게 있다고요. 뚝뚝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잠깐 숨 쉰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주제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종목의 김건우 선수였죠. 스트리트 파이터 5 종목의 금메달을 차지하시게 돼가지고 또 전 국민적으로 갑자기 관심이 롤은 사실은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요 네. e스포츠 올림픽에 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사실 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뉴스도 솔직히 롤만 좀 많이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처음에는 하지. 롤만 나오고 근데 이제 스파를 하고 있다고 제가 게임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아 이번에 스파도 들어갔구나. 화이팅 이러면서 있는데 어느 순간 금메달 딱 그러고 오 금메달? 막 이러면서 저도 봤던 기억이 근데 있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터? 근데 이렇게 된 정확하게는 아시안 게임이고 그렇죠, 올림픽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차피. 그 올림픽은 좀 그쪽이 폐쇄적으로 보죠. 왜냐면 많이 보수적이더라고요. 올림픽 거기는- 자체는 거기에서 주관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게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e스포츠가 들어간 종목들은 일단 그 만든 퍼블리셔가 다르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얘기가 좀 길어서 짧게만 얘기하면 저도 올림픽이랑 그거는 동조하는 편이라 그냥 e스포츠끼리 따로 만들든가 해야지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 10년 안에는 이 e스포츠에 관련된 뭔가 이제 조직기구가 하나 나와서 월드컵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와, 들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다 씹어먹지 않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뭐 롤도 보면은 좀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약간 우리나라가
편성 운영이 운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세계적인 위상으로 보면 중국이나 유럽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거기는 일단 쏟아붓는 것도 많고 돈도 하는 많죠.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보면은 그 나라들 중에서 한국 선수 안 쓰는 나라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이게 결국 뽑히는 거는 진짜 소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 양궁으로 쳐도 다 뚫고 들어온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양궁보단 잘 뚫리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그 강국이라고 하는 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e스포츠 강국이 지금 이제 중국이 많이 부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축구를 예를 들어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도 인구도 훨씬 많고 인프라도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선수풀도 많겠지 싶은데 지금 유소년이 몇천 명밖에 안 된, 몇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구풀에 비해서 되게 조금인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정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중국에서 그런 스포츠라는 게 엘리트 계열의 스포츠로 빠진대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 힘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설령 간다고 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국내 자국 리그부터가 웬만한 연봉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하나 더 나아가면은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중국인들의 성향이 약간 개인주의에 기반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동적인 스포츠를 한다는 관점이 됐을 때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것들이 오는데 왜 이런 e스포츠 같은 거를 많이 하냐 이런 층은 당연히 이제 풀이 많냐라고 하냐면 거기는 제약이 없거든요. 그쵸. 들어오는 제약도 없고 뭐 백이 있어야 가는 제약도 뭐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순수히 내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서 올라가면은 충분히 그거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거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게다가 그만큼의 대회도 많고 소규모 대회, 중규모, 대규모 대회, 뭐 큰 아주 규모의 대회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를 거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깔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장도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그게 단시간 안에 그렇게 올라올 수 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뭐 회사들이나 이런 간부들이 많이 스카우트이 돼서 갔잖아요. 근데 그 기관 사업이 다 발전이 되고 난 다음에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 왜냐면 자기네들도 만드니까 이제. 그런 관점하고 똑같다고 봐요. 지금은 우리나라 선수를 쓰지만 나중에 그들이 발달해서 자기 풀이 넘쳐나면은 굳이 쓸까요?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 나라의 관점에서만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많은 욕들을 먹어가면서 게임이라는 게 저희가 방송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좋아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어느 정도 기성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게임의 인식이 좋아진 거지. 사실 저희 윗세대들의 관점, 저희가 그쵸. 자라올 때는 아유 이 머리 나빠지는 게임을 왜 해? 네. 라고 욕도 많이 먹고 혼도 많이 나고 게임 그랬거든요. 많이 하고 싶으신 사람 죽이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뭐 이런 게임만 하고 예, 놀고 자빠졌네. 그러니까요. 이런. 저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예, 저희 성지인 큰아버지 댁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사실 저도 많이 싸웠어요. 네, 야, 안 싸운 사람 저는 있어요? 어릴 때 태권도장 다닐 때 거기 갔다고 이제 관장님이 몽둥이 가지고 때리시고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왜 만화책 보면 만화책 다 불채워 가던 그런 식이 마냥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아마 이 과거에는. 방송을 네. 좀 들으시는 저희 이제 세대들 아니면 좀 더 높으신 세대들은 아마 그 관점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요즘 세대들의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아직도 그 e스포츠계에서 한국인이 중용받는 이유가 뭐냐면 실력도 실력인데 그 개인주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좀 덜해요.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는 협동주의가 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팀에 헌신한다는 그런 게 잘 돼요. 자, 한국이. 아무튼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드리고 이 금메달을 따신 김건호 선수나 올 팀에 우승하셨던 대한민국 선수단 팀 분들 모두나 다 그게- 포함해서 모두 고생하신 분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늦게나마 전하고 자 오늘은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 내가 가장 많이 좋아했던 이제 빌드 버전을 얘기할 텐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뮤미 씨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뮤미 씨는 가장 좋아했던 스트리트 파이터 버전이 뭐예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오락실에 모르겠어요. 카르마님이나 로치님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 한참 우리 학창 시절에 그래요? 네
그 오락실에 모르겠는데요. 가면 그 오빠들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쭉 삥 둘러서 이제 구경하는 약간 그런 무드가 좀 있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요번에 철권 8탄에서 그거 잘 살렸더구만. 파이트 라운지라는 모드가 생겼던데 그게 오락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요즘 파 격투게임 6도 그런 라운지 모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 디폴트잖아요, 네, 그거. 그게 사실은 저는 좀 그런 분위기들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락실에서 누군가 게임을 하는 거를 본다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없죠. 그게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그 던전 앤 파이트가 격투로 나왔거든요. 아, 거기서 먼저 나왔었긴 했었어요. 그게. 아 그래요? 아, 거기서 이제 던파 대결한 듀얼 게. 있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버전은 모르겠고. 버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요. 뭐 유명한 춘리라던가 그런 캐릭터들은 알고 있죠. 유명한 출리가 아니라 출리는 몇 시즌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일 유명하다고요. 그러니까 댁은 아마 2를 보셨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오래됐거든요, 양반이. 나이를 좀 먹을 때를 먹었거든. 이렇게 안 보여도 나이를 먹었어. 에이 그래도 뭐 그래도 뭐 2를 봤지 뭐. 고생만 할까. 이번엔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요. 제가 여기서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대가 낮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2는 오락실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락실에서 본 게 딱 하나예요. 그 3 시리즈인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3 안에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네. 저는 그게 제일 2D 중에서는 그래픽이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3에서 춘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춘리 저는. 안 나왔으면은 그 뉴 제너레이션 내지는 자이언트 이펙트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살던 동네는 맨날 얍삽이만 많이 해가지고 그 뭐 2의 기준 뭐 달심이라든지 뭐 3 기준 그 팔 늘어나는 애 있거든요, 아마. 아, 예. 네크로인가 누군가 뭐 혹시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저기 뭐야 이집트 뭐 그 좀 얼굴 하얀 애 있어요. 하얀 그 얼굴 얼굴이 아, 있어요. 예, 회색 있어요. 얼굴 회색. 네, 맞아요. 회색? 예. 그런 애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오히려 이제 류켄도 보기 힘들었고요. 사람끼리 하는 건 맨날 그 더들리였나? 아, 예, 폭스 있어요. 예, 네. 더들리 있어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고수용 캐릭터들만 잔뜩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 보지도 못했고 거의 보던 게 이제 문방구 앞에 이런 데 깔려있던 거 잠깐 보고 이 정도였다 보니까 류켄 정도만 이제 저는 주인공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좋은지도 모르고 그런 거 정도만 해보고 그리고 게임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기본 커맨드 있잖아요. 뭐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못 써본 것 같아요. 그 파동권도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쓸 때는 파동권을 못 썼다고? 써지긴 하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제 옛날부터 이런 격투 게임을 진짜 못했는데 그나마 철권이 저는 손에 맞았었고 나머지는 되게 못했었거든요. 킹오파도 그 원거리 기술 이런 거 거의 못 썼어요. 저는 그나마 오락실에서 많이 본 건 3 시리즈입니다. 3 시리즈. 그 다음부터 4는 뭐 있지도 않았고요. 2는 그때 이미 오락실에서 이미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뭐. 말씀하신 캐릭터가 예, 네크로 맞습니다. 네크로 캐릭터고 이 친구는 그 3부터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예, 요 캐릭터. 예, 네크로라는 캐릭터. 근데 3를 보셨다는 건지 의외네요. 왜냐면 3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깔린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그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캡콤 수입처 중에 하나는 고봉산업이 그때 당시 이제 IMF 들어서면서 망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한두 번 지나가면서 봤나? 그렇게 봤지 많이 못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오락실에선 서드 스트라이크는 보지를 못했고 아마 첫 번째 뉴 제너레이션은 아주 간간히 봤던 기억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초반에 들어오다가 거의 안 들어오는 막 그런 상황. 거의 그 로치 씨 정도 때로 얘기하면은 보통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들은 오히려 왜 마블 대 캡콤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쪽에서 예, 많이 엑스맨 대 네. 스파라든지 뭐 그런 이런 데서 것처럼 많이 크로스오버 나왔지. 시리즈에서 많이 나왔고. 그쵸, 그런 것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오락기종에서 좀 살아남았었지. 근데 순수 오리지널 시리즈들은 순수 스파는 저는 오락실에서 본 건 그것뿐이에요. 아, 3는 사실 저도 그렇게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의 기억에서 스파3는 콘솔에서 좀 많이 했었고 오히려 이제 스파3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미를 들였는데 진짜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 블로킹이거든요. 공격이 올 때 타이밍 맞춰서 그 공격 오는 방향에 맞춰서 방향 키를 놓으면은 맞거든요. 그 유명한 그 네. 영상도 있죠. 그 누구지 저스틴 뭐 그 사람이 했던 거에서 보면은 춘리랑 켄 대전이었는데 진짜 맞아요. 켄이었던 상대가 딸피였는데 춘리가 필살기로 왔는데 그거를 블로킹으로 다 막아내고 마지막에 2번 카운터 먹이고 필살기 먹여서 역전승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그 에보 2006인가? 아무튼 그때 엄청난 환호성을 일으켰던 게임인데
야, 진짜 그거 잘 쓰는 분들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하면서 하는데 지금도 하면은 내가 이게 맞나? 라는 그게 보너스 게임도 있긴 하거든요. 걔 쇼인가 걔가 농구공 던지면 그 블로킹으로 막는 보너스 게임이 있긴 한데 와, 그걸 해도 어려워요, 저는.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뭐 블로킹 잘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킹오파라든지 철권 이런 다른 게임을 해보면은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캡콤의 특유의 그 느림이 있어요. 왜 나는 느린데 쟤는 왜 이렇게 빨라 이런 거. 원래 캡콤이 초반 버전이 느리고 나중에 돼서 이렇게 버전이 좀 올라갈수록 빨라지는 뭐 그런 빌드가 있었죠. 예, 아무튼 3를 하셨다는 걸로 3로 기억이 남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카르마 씨는 제일 기억에 남으셨던 스파 버전은?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주제를 제가 던지긴 했지만 네, 본인이 무셨잖아요. 미끼를 던졌고. 네. 그러니까 진짜 왜 아까 그러셨잖아요. 마른 걸레에서도 물이 나오냐 그랬는데 타짜2에서 보면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마른 오징어에서 나오는 물 드셔보셨어요? 하면서 이제 딱 하는 대사가 있는데 뭐 그것 마냥 저도 이제 그래도 주제거리가 없진 않았거든요. 뭐 그래서 저도 뭐 그래서 스파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1, 2, 3 뭐 그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아 물론 1, 2는 오히려 오락실이랑 그 기기로도 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저 때는 솔직히 킹오파하고 철권이 워낙에 재밌었고 약간 그 1, 2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파 1, 2 하셨던 분들은 그 콤보가 딱히 없어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카르마 씨는 이를 통해서 SNK파였다. 아. 캡콤파가 아니었다. 그쵸. 자, 킹오파, 매슬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전형적인 SNK파였다. 캡콤 대 SNK가 싸우면 나는 SNK야. 역시 아랑전설이 대박이지. 대기업 물러가라. 이 애플 노건이 같은 놈들. 답이지. 어디서 스파 건전이 따위가 어디서 우리가 킹오파를 만드니까 너네가 VS 시리즈를 만드는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저희 추측입니다. 역시 신토불이 SNK. 아무튼 뭐 맞아 얘기하면요. 뭐 일단 저는 1, 2, 3라던가 뭐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래도 스트리트 파이터 기반으로 한 게임이긴 한데 그 슈퍼잼 파이터라고 그 포켓 파이터라고도 불려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는 왜 그게 재밌었는데 스파는 둘 다 스파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얘는 커맨드 자체가 공통적으로 왜 그 승용권이나 파동권 같은 거는 있긴 했었는데 일단 한 버튼만 눌러도 연타가 됐습니다. 맞아요. 콤보 연타가 시스템이었어요, 됐어요. 기본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간단하게 하기 좋았고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뭐 캐릭터가 좀 아장아장한 거는 좀 덤이었고 아장아장? SD 캐릭터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그 1, 2 때는 딱히 류켄이 그렇게 막 그 미형적이진 않았어. SNK랑 철권 봐봐요. 얼마나 캐릭터 잘 빠졌어. 네, 스트리트 파이터 진짜 캐릭터 옛날에 봤을 때도 그랬지만은 못생겼어. 저는 한 번도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 미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3를 보면은 그래도 류켄이 애들이 좀 깎였는데 1, 2를 보잖아요. 만화책으로 따지면 약간 좀 그 한마 바퀴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약간 지금도 물론 근육이 그런 거는 좀 강조되어 있긴 하지만 1, 2를 보고 딱 보면은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약간 넘사벽이 취향차는 있죠. 그때 당시에 기준에서 실사틱한 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SNK는 신키로 씨가 계셨잖아요. 실사의 대가가 계셨는데 워낙 일러스트 잘 그린 양반이었고. 아니, 일러스트 잘 그렸지 도트도 괜찮아가지고 이제 취향이 오히려 맞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아니, 근데 역캐고 남캐고 그 외모로 했을 때는 솔직히 스파가 SNK 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정감만에 가는 요소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뭐 그 콤보나 그런 것도 안 되고 좀 게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차라리 오히려 버파가 더 나았지. 딱히 뭐 이거 그 더군다나 주먹 한 대만 폭 하고 치면 에너지가 거의 막 순식간에 달아버리니까. 물론 그렇게 따지면 킹오파 때도 없진 않았지만요. 너무 심했어요. 이 스파 1, 2 때가. 여러분들께서는 그 캡콤의 스트리트 파이터를 저희가 트리뷰하는 시간에서 SNK를 들고 성토를 하시는 카르마 씨가 계시는 레트로 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일복 사대주의를 불러가라. 아니 SNK는 뭐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면. 이 한국의 그 자본이 담긴. 참. 그래가지고 문제가 몇 번 있었어 오히려. 하긴 2000이라고 저기 맷을 보는 한국의 자본이 있었는데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흑역사라고.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게 자랑스러운 줄 알아. 포켓파이터가 잘 만든 게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오히려 스파 1, 2, 3 같은 건 스파 1, 2, 3는 안 해봤어도 포켓파이터 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꽤 있었어요. 무엇보다 딱 그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스파 1, 2, 3보단 그래도 가볍게 누구나 좀 쉽게 즐길 수 있다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좋았고 그래서 오히려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베스트를 꼽는 버전은 사실 원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이 얼마나 빡빡하게 하기 힘들었는데 그게 원 힘들었지. 진짜 빡셌어요. 파동권 해봤어요? 파동권 안 나가. 파동권 코멘트를 해도 그래도 딱 그 원 때잖아요. 원인데 어차피 내가 1피 하면은 캐릭터도 못 갈라요. 원은 어차피 류로 고정돼 있어. 2피는 캐니 고정이고. 어차피 팔레트 수업이잖아요. 팔레트 생각해보니까 수업도 원은. 없잖아. 근데 제가 제일 재밌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뭐 기존 시리즈도 많았지만 저는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초로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한번 됐던 버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2라는 당대 버전이 등장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파 대시랑 스파 터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전 버전들은 다 CPS 1의 기반으로 만들었고, CPS 2로 처음 한번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새로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가만 보면 일신한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픽 자체가 일단 좀 짱짱해진 느낌이 좀 들었고, 무엇보다 좀 기억에 남는 거는 OST가 좀 그 어레인지가 이제 2에 맞춰 됐지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의 OST가 되게 좋거든요. 워낙 그 노래들도 기억에 많이 남고, 새로운 캐릭터도 이제 4명이나 등장했죠. 페이롱, 티호크, 케미, 그 다음 한 명이 DJ. 요렇게 4명의 신캐릭터 등장해서 이제 그게 이제 뉴 챌린저라고 이제 그 새로운 도전자들이라는 부제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뭐 기존 캐릭터도 나왔고. 참고로 고우키가 등장한 건 그 다음 버전인 터보입니다.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발로그 바이스는 아예 2부터 다 있었나요? 그쵸. 있었는데 고르지는 못했고, 그 다음엔 대시부터 고를 수 있었죠. 근데 대시가 나오게 된 계기도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워낙 그게 대성공을 해서 복제기판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미 뭐 막 사철왕 락도 나오고 막 뭐 파동권도 막 여러 발 나가는 막 그런 막 큰용 강용 버전들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되면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 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일신된 2를 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막 난무하다가 이 새로운 그래픽이 나왔는데 막상 또 게임의 느낌은 이게 스파2 하는 느낌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뭐야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당연하게도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붙었던 게임은 킹오파 94였습니다. 이게 저 큰 집에서도 딱 봤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큰 기계가 2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왼쪽이 슈퍼 스파2였고, 오른쪽이 킹오파였거든요. 근데 이제 킹오파에 몰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드림 대전이 거기서 성사된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 스파2가 더 좋았던 게 그래픽이 좀 더 화창해 보였거든요. 왜냐면 그 킹오파 94 같은 경우는 기억했지만 약간 좀 칙칙한 느낌이 있거든요, 보면은. 한국팀 그쵸. 옷만 보더라도 한국팀 배경만 따져도 보면은 무슨 뭐 저기 비 오는 날에 무슨 저기 무슨 저 누각 하나 있고 뭐 여기 막 불타고 하나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긴가판도 지금 그 흰색 도복 있잖아요. 네. 거긴 흰색 도복 아니고 카키색 도복이에요. 약간 좀 칙칙한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캐릭터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살려져서 좀 재밌었다? 그리고 저는 스파2처럼 좀 느린 템포로 좀 하는 게임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터보는 하긴 했었는데 너무 빠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저는 어쨌든 결국 라이트 유저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건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터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슈스파2 터보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빨라서 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느릿느릿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물론 이제 옵션으로 그걸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터보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인 디폴트는 이제 좀 거의 템포가 스파2랑 거의 동일한 템포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시기에는 이건 좀 뭐 그닥이란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저는 슈퍼 스파2가 좋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기반이 되니까 이제 뭐 스파3나 이런 것들도 좀 하는 계기가 됐던. 스파2 때는 사실은 많이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동네 열린도 뭐 한 대씩 붙잡고 앉아있고. 그쵸. 그게 뭐 오락기가 아무리 뭐 몇 대씩 깔려있어도 항상 문정성실을 이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잘 팔리는 게임이었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한테는 그래서 그 격투 게임의 기준에서는 슈퍼스파2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고, 뭐 시스템적인 거는 딱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적인 거나 뭐 비주얼적인 거, 그리고 그 개발 빌드적인 느낌 봤을 때는 많이 증가가 된, 개량이 된 버전이라서 스파2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차라리 슈퍼스파2를 먼저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릴 정도로 그게 오히려 확장팩 같은 거예요. 확장팩이자 좀 더
느낌도 옛날 느낌 같지도 않고 오리지널부터 하지 말고 브로더부터 해라. 그렇죠. 오히려 요즘에 스타 1 같은 경우도 브루드워를 해도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디폴트가 된 느낌이니까. 스토리 다 볼 수 있고. 비유를 잘해주셨는데 딱 그 느낌 같아요. 1을 하고 싶으면 이거부터 해라는 느낌은 브루드워가 낀 버전부터라는 느낌처럼. 일단 거기에 정보 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도 스파2를 하고 싶은 유저들한테는 슈퍼 스파2를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걸 더 오래된 거 하고 싶으면 이 밑에 걸 하면 돼 라는 느낌을 이제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한테는 좀 이 스트리트 파이터 역사에서는 그나마 좀 혁신적이었던.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동한 적이 많이 없었겠지만 그 토너먼트 배틀 이런 것도 지원을 했었긴 했거든요. 8대를 설치하면은 그거 한 대당에서 다 토너먼트 배틀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었어요.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사장님이 그런 걸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스파의 광풍이 한번 지나간 상황이고 SNK 게임들이 이제 쭉쭉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 한 8대를 넘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아무리 빡세고 엄청 일본에서도 커야 되지 사실은 많이 안 깔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모드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파 애니버셔리 버전 30주년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이제 일본 옥션에서 구매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껴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껴있다고 하는데 스위치 버전엔 껴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아직 가동을 못 해봤거든요. 땡튜브로 보시면 어떤 모드인지를 아마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틀을 할 수 있는 모드였고 이제 1대 CPU 버전으로 뭐 다 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시도는 많이 해본 버전 같아요. 일단 느낌상으로는. 아무튼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버전은 이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레트로피플 아주 짤막하게 VS 스테이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스트리트 파이터 편으로 얘기했는데 정작 스파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잡다마다 끝나는 느낌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첨언을 조금만 더 하면 네. 약간 4 이후로는 좀 다른 느낌? 저는 오히려 스파 3 이후로 친구는 약간 블레이블루나 길티기어 같은 느낌이지 4 이후로는 거의 완전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철권 8도 나왔지만 물론 근본적인 시스템은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그거야. 기본적인 빌드가 쌓여가는 거에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기에는 좀 그래요. 결국에는 모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넌 때 나왔던 얘기에 대한 관점은 다음 회차인 몬스터 헌터 편에서 이렇게 또 네타가 되네요. 또 다음 회차는 몬스터 헌터입니다. 이것 또한 업보가 되리라. 네, 카르마 씨의 어퍼 하나 상상하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VS 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뭐 이럴 때 저희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나에게 있어서 스파란 뭐 정도로 해보시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서는 그냥 지금 이미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왜 버스가 안 오지라고 하시면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SNK 편이 아니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싫으면 캡콤이 잘했어야지. 뭐, 왜 니들이 그렇게 하고 나한테 그래? 뭐 저는 캡콤 SNK 다 사랑합니다. 그런 싫어하진 관점에서- 않아요. 그런 싫어하진 관점에서 않아. 요즘에 좀 잘 나오지. 3D 킹오파 된 다음에 좀 그려 걔네들. 그래도 이번에 그 킹오파 10인가 13인가 그게 또 온라인 매치 버전으로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그 지원해서 예전에 나왔던 2D 도트 마지막 버전 그거는 다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참 저는 아직도 도트 감성이 좋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SNK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그 메타슬러그가 모바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거 뭐 나온다고 해놓고 그다음 뭐 콘솔로도 나온다 해놓고서 뭐 중국에서 나온 뭐 같이 공동 개발한 게 있어서 영상은 봤거든요. 네. 더럽게 안 나오길래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아니 오늘 저기 어떤 유튜버가 올렸더라고요. 오늘 나왔다고요? 오늘 영상을 그거 해가지고 모바일 플레이하는 거 올렸길래 뭐가 나왔구나 해가지고 저는 오늘 한번 찾아서 해보려고요. 뭐 어쨌든 각자 게임 SNK 화이팅. 어쨌든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 뭐 로치 씨는 다음 시간에 많이 떠딩싱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분은 지금 만족했어요. 오늘 무슨 항아리라고 했죠? 욕망의 항아리입니다. 욕망의 항아리 사진이 올라가시면 또 마구마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니 뭐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표정은 보면은 아니야 저건 살짝 업앤다운 것 같아. 아무튼 그리고 미미 씨는 출장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저는 건강하게 잘 있겠습니다. 자, 레트로 피플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23일 저녁 업로드 예정입니다.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청탐꾼 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독감에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HRP